카를로타는 아직이고. 일단 여기서 좀 기다리자. 젊은이, 불 좀 빌려주겠나? 그렇군. 시간은 있는데 필수가 없게 됐군 그래. 우리 손녀가 라군나에 비는 불운의 상징이라고 했는데 진짜인 것 같구만. 아까부터 계속 이 그림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무슨 특별한 점이라도 있나요? 자네도 이 그림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비가 그칠 때까지 시간이나 보내려는 건가? 투자자의 본능이라고 하지. 특별한 가치를 지닌 것을 보면 자연히 관심이 가서 말이네. 몬텔리가 아무리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이라네. 몬텔리 거리에서는 장르의 제한 없이 어디서든 항상 새로운 그림을 볼 수 있지. 그러니 예술에 대한 지식이 높든 낮든 언제든 걸음을 멈춰 감상을 할 수 있는 거라네. 비록 잠깐 발이 묶여 같은 그림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지금처럼 말일세. 세간에선 작품에서 자기 자신을 엿볼 수 있다고들 하지. 같은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으로서 혹시 자네의 느낌을 공유해 줄 수 있겠나? 자네가 느끼기에 이 그림은 어떤 것 같은가? 자네의 묘사와 안목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예리하군. 현상을 통해
사물의 본질을 본다. 나도 자네와 거의 같은 인상을 받았다네. 하지만 단 한 가지,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원래의 특성을 억누른 작은 조각 하나가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군. 어쩌면 처음부터 창작자는 그 차이점이 마음에 든 걸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필요한 건 이미 획득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미지가 가져다준 불확실성을 맞이해 스스로 변화하면서 자신만의 출구를 찾는 것이라네. 그 아이가 제일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쇠락의 영광, 인상파 화가 파솔리의 신작. 이 그림에 관심 있어? 그렇구나. 오는 길에 그 짜증나는 눈을 따돌리기 바빴거든. 너무 오래 기다렸을까 걱정했는데 시간 때울 일을 찾았을 줄은 몰랐네. 비를 피한다라. 몬텔리 구역의 화랑과 예술센터는 가까운 곳에 있어. 투자자나 감정가들이 여기서 시세나 의견을 주고받는 건 자주 있는 일이라. 아무튼 감시당하지 않았으면 됐어. 라군나에 비 오는 날은 예상 밖의 상황이 쉽게 찾아오거든. 시간 낭비 정도야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 이유도 없이 갑자기 불러내놓고 조심하라고 하니까 너도 지금 엄청 곤혹스럽겠네. 깊은 곳에 숨어있던 대여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 최근 들어 협력 업체들이 연이어 가문과의 거래를 끊겠다고 했어.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더 좋은 판매처를 찾았다고 하더라고. 마침 이때 금고에서 베넷이란 관리원이 자기가 담당하던 화물을 훔치고 몰래 팔아치운다는 소식이 터졌어. 듣기론 화물을 들고 도망가려다 잔상의 습격을 받아 성 밖에서 죽었다고 해. 직접 베넷과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대담하면서도 섬세한 데다 자기만의 원칙이 있는 사람이었어. 이런 일을 벌일 사람 같진 않았거든. 게다가 베넷이 죽은 날 밤 그 사람이 내 단말기로 사진을 한 장 보내왔어. 펼쳐진 시집에는 피가 잔뜩 묻어 있었고 3마디 구절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지. 폭풍우 속에 당신의 두 눈이 나의 길을 안내하였다. 40개의 겨울이 당신의 아름다운 얼굴을 공격한다. 행성 우회전 2바퀴 반. 구체적인 뜻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이 안에 반드시 그 사람이 전달하고 싶었던 정보가 있다고 생각해. 여러 단서들을 봐서 베넷이 바로 그 대어를 찾는 돌파구일 거야. 하지만 이번 배신자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어.
몬텔리는 라군나에서 해방을 이끄는 하나의 깃발일 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우산이기도 해. 금고는 몬텔리의 뿌리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한 부패는 가문에 위협을 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라군나 전체의 힘의 균형을 흔들고 우리가 어렵게 깨트린 독점과 폐쇄를 불러올 수도 있어. 어느 구성원의 맹세도 의심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누구도 의혹에서 자유로울 순 없어. 근데 넌 달라. 우리와 관련 없는 외부인이자 나랑 같이 최초의 배신자를 잡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난 널 완전히 믿고 있어. 게임판에 들어온 자만이 간섭할 자격이 있다. 숙부의 말이 날 일깨워줬어. 몬텔리 가문 내부에 간섭하려면 그만한 입장과 이유가 있어야겠지. 그래서 이번 심층 조사를 위해 널 위한 새로운 신원을 만들어봤어. 캐츠아이. 내가 추천한 심사 단계의 임시 가문 구성원이야. 너만 원한다면 언제든지 최종 심사나 공개 선언에 참여해서 몬텔리 가문의 일원이 될 수도 있어. 가문에서 누군가 특수한 일을 처리할 때는 코드명으로 부르거든. 그리고 코드명과 부합하는 물건도 지니고 다니고. 예를 들어서 나는 오팔이야. 오팔이 추천한 캐츠아이.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아? 그리고 너, 네 눈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 있어? 정말 감나가는 캐츠아이 스톤을 닮았거든. 그래서 캐츠아이, 나랑 같이 가문의 배신자를 잡고 숨어있는 위기를 막지 않겠어? 몬텔리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 품위를 최우선으로 하는 걸 알고 있지만 파트너랑 같이 하는 거라면 꼭 완벽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솔직하고 꾸밈 없는 나를 보고 싶단 말이야? 알겠어. 고려해볼게. 내 부하가 베넷에 집 주소를 보냈어. 베넷의 시체는 이미 찾았지만 단말기와 훔친 화물은 아직 못 찾았고.
우리가 한 발 늦은 모양이네. 저쪽에 있는 두 사람은 세이지와 에이콘, 숙부 쪽 사람이야. 맞아. 구성원끼리는 코드명으로 인사하거든. 가끔은 자기 편 사람을 알아보는 암호가 되기도 하고. 이제부턴 만나는 가문 구성원의 코드명을 바로바로 알려줄게. 물론 필요한 정보들도 같이.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아. 금고에 관한 일은 숙부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잃어버린 화물을 찾기 위해 사람을 보내는 것도 말이 안 되진 않아. 괜히 눈에 띄고 싶진 않은데. 소식을 알아보려고? 두 사람은 숙부를 따른 지 꽤 오래돼서 가문에선 큰형님이나 다름없어. 저 두 사람은 마거리트에서 자주 회식을 하곤 해.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과는 비즈니스를 얘기하고 술을 사랑하는 사람과는 좋은 술 얘기를 한다. 선호하는 주제로 말을 걸면 될 거야. 나머진 어? 널 부르는데? 우리 둘 다 불렀잖아. 근데 처음 보는 얼굴인데. 나도 일단 드러나 볼까? 코드명도 알고 사람도 알아보는 걸 보니 가문 사람은 맞는 것 같고. 넌 뭐야? 캐츠아이? 들은 적 없는데. 뭐 카니발 후에 새로 가입한 신입이겠지. 그래, 무슨 일로 찾아온 건데? 여기 일이 끝나면 마거리트에 가서 식사도 해야 되고 다른 일도 있거든. 두 분 다 경험이 많다고 항상 듣긴 했지만 오늘 실제로 만나뵈니까 역시 대단하시네요. 지금도 엄청난 임무를 하고 계신 건가요? 실은 가입하고 나서 아직 큰 임무를 맡아본 적은 없지만 두 선배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저도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구만. 근데 이미 수사가 다 끝나서 딱히 줄 기회가 없네. 살짝 알려주자면 전에 어떤 겁없는 녀석이 금고의 물건을 훔쳤거든. 아니, 다 찾아봤는데 없어. 아마 못 찾겠지. 훔친 놈이 바보도 아니고 벌써 다 팔아치웠을 거야. 그리고 위에서 조사하는데 사람도 얼마 안 보냈고. 기록 따라 하나하나 찾는 건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나 다름없어. 위에 계신 분은 조부님의 아들이니 그분만의 생각이 있으시겠지. 일일이 우리한테 알려주실 필요도 없잖아.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해. 윗분 생각은 굳이 캐묻지 않는다.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위에서 하라는 대로만 잘한다. 맞아. 만약 뭐라도 발견하면 유심히 살펴봐봐. 또 알아? 너한테도 기회가 될지. 신입은 많이 경험하는 게 최고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찾았는데도 숙부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고? 그건 말이 안 돼. 최근 가문에서 일어난 일들은 크든 작든 모두 금고와 관련이 있어. 숙부가 차기 가주 자리를 지키려면 하루빨리 모든 화물을 찾아서 전부 해결해야 될 텐데. 그러고 보니 너랑 숙부가 만났던 자유광장은 내 부하가 알아낸 바로는 베넷이 마지막으로 나타났던 곳과 가까워. 어젯밤도 그 근처까지 조사하다가 너와 숙부를 만난 거거든. 나중에 숙부에게 베넷 얘기도 꺼내봤지만 숙부의 반응에 수상한 점은 없었고 베넷과 관계가 있을 이유도 없었어. 베넷의 집도 방금 수사해봤지만 숙부 쪽 사람 말처럼 아무것도 못 찾았고 화물 같은 건커녕 큰 물건이 쌓여있거나 옮겨진 흔적도 없었어. 금고에서 일하는 청년이 사는 평범한 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지. 예전에 베넷에 관해 알아본 적 있어. 야심 있는 사람이긴 했지만 협력업체에서 제기한 차익마저 망설임 없이 거절하고 사리사욕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어. 몬텔리 가문은 영원히 함께 부와 기회를 나누고자 해. 라군나에서 성과를 거두길 갈망하고 원대한 포부를 가진 젊은이들을 환영하지. 단지 이익 때문이라면 베넷이 가문을 배신하는 선택을 했을 리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더 많은 정보와 단서가 필요한 거야.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 쉿, 움직이지 마. 저기 회색 비둘기 같은 남자 보여? 따라가자. 거긴 막다른 곳이야. 이제 얘기 좀 해볼까? 역시 나이를 먹으니 젊은 사람을 못 이기는구만.
난 그냥 지나가던 길인데 계속 쫓아오다니. 몬텔리 사람들도 점점 막무가내로군. 몬텔리 사람보다 몬텔리 방식에 익숙한 사람은 없을 거야. 설령 지금은 몬텔리의 이론이 아닐지라도. 맞지? 덩컨? 정말 귀찮군. 넌 말이야, 기억력이 좋아서 문제야. 가문의 이름 높은 분들이 아닌 나 같은 하찮은 놈들 이름까지도 기억하고 있을 줄이야. 난 그 비 오는 날 밤을 잊지 않을 거야. 그날 비를 맞은 가문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 미안하지만 난 기억되고 싶지 않아. 몬텔리라는 성은 이미 버린 지 오래야. 난 더 이상 가문의 일원이 아니라고. 가문과 함께 개척해 나가는 길엔 즐거움도 많았지만 이런 것도 많았지. 그리고 지금은 피곤함만 남게 됐어. 떠나간 사람이 왜 다시 돌아온 걸까요? 외면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닌 이상이야. 네가 서 있는 곳은 베넷의 집 입구 바로 맞은편이고, 옷자락에는 빗물에 젖은 흔적이 아직 남아있어. 지나가던 길이 아니라 한참 동안 관찰하고 있던 거겠지. 뭘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니면 뭘 찾고 있는 건가? 모르겠어. 가문의 유일한 친구에게 소리 없이 표하는 애도와 이에게 눈이 멀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친구의 어리석음에 대한 원망? 이 바보의 비참한 결말을 이해하고 훔친 물건을 찾아 녀석의 명예를 회복하고 가문의 용서를 빌기 위해서 난 녀석한테 가문을 떠나자고 진작에 말했어. 라군나의 게임판 위에서 몬텔리에게 주어진 결말은 오직 두 가지밖에 없지. 이길 때까지 게임을 계속하거나 빈털터리 신세로 판을 떠나거나. 몬텔리 가문의 사람들은 누구도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기회가 있지. 하지만 그 대가는 자신의 모든 것, 가족, 사랑, 신념, 한계, 심지어는 목숨이 될 수도 있어. 베넷은 틀림없이 야심과 이익을 쫓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건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나쁜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그 상황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쉬워. 변화는 계획을 필요로 하지만 자신의 계획이 항상 승리한다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리스크가 없는 결정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몬텔리가 현존하는 규칙을 깨버리고 변혁을 가져오는 개척자가 된다면 우리가 맞이할 길은 결코 쉽지 않겠지. 가문의 결속은
혼자서는 저항할 수 없는 비바람을 이겨내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한 거야. 하지만 모든 몬텔리 사람들은 결속과 동시에 스스로 선택할 권리도 가지게 되지. 네가 떠난 사실이 가장 좋은 증거 아닌가? 사실 베넷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직 많이 있어. 그 사람의 단말기나 도난당한 화물은 행방이 묘연하거든. 베넷의 시신 말고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 넌 베넷을 이해한다고 했으니까 찾아낼 수도 있겠지. 게다가 그럼 스칼렛 벨벳을 찾아가서 물어봐. 라군나 성에 있는 평민으로 구성된 자유단체의 두목이야. 녀석들은 베넷과 자주 접촉했으니까 베넷이 물건을 훔쳤다면 녀석들이 작물을 처분하는 걸 도왔을 가능성이 제일 커. 다만 지금은 가문과 사이가 안 좋아서 그쪽 사람을 찾을 수 있을지 또 상대해 줄지도 장담할 수 없어. 상관없어. 말이 나왔으니 시도라도 해봐야지. 어떻게 찾아야 될까? 자, 라군나에서 소식이 가장 활발하게 오가는 곳으로 가자.